분류는 죄가 아니래요. 들키는 게 죄래요. 분류는 죄가 아니래요. 들키는 게 죄래요. 그 말 한마디 뒤로 사라진 건 사랑이 아니라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내민 서류 한 장은 인생 전체를 빼앗는 덫이 되고 말았죠. 이 모든 일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산이었을까요? 이 사연을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6시 10분 알람이 울렸고 연주는 눈을 뜬 순간부터 이미 지쳐 있었다. 침대 옆에서는 남편 기철이 벌써 일어나 거실 TV를 켜놓고 있었고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좁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연주는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고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 앞에 서자 어제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고 기철은 당연하다는 듯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쥐고 있었다. 뉴스 봐야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사람이지. 기철이 채널을 돌리며 중얼거렸고 연주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거실을 바라봤다.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고 TV는 언제나 기철의 것이었다. 그럼 나는 뭐 봐요? 내 하루는 늘 당신 채널이잖아. 연주가 낮게 말했지만 기철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고 리모컨을 내려놓지 않았다. 요리는 유튜브로 봐. 난 눈이 편해야 하니까 TV. 연주는 대꾸하지 않았고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다. 물이 손끝을 적셨고 그릇을 씻는 동작은 기계적으로 반복됐다. 은퇴 후 기철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연주의 숨통은 점점 좁아졌다. 예전엔 출근으로 비워졌던 공간이 이제는 기철의 존재로 가득 찼고 연주는 자기 집에서 손님처럼 살았다.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로 손을 닦던 연주는 부엌 서랍을 열었고 영수증 몇 장이 구겨진 채 놓여 있는 걸 발견했다. 무심코 집어든 영수증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연주의 손이 멈췄다.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조식 2인 결제 내역이 선명했다. 날짜는 평일 오전 10시였고 기철이 갈 이유가 없는 시간이었다. 이건 뭐야? 연주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거실을 바라봤고 기철은 여전히 TV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연주의 가슴이 두근거렸고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바로 따지지 않았고 영수증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다. 연주는 심호흡을 했다. 리모컨을 든 기철이 채널을 또 바꿨고 연주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열었다. 우리 이제 각자 살아요. 기철이 고개를 돌렸고 눈썹을 찌푸렸다. 뭐? 같은 집에 살되 서로 간섭 안 하는 거. 생활도 돈도 인생도. 연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기철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 갑자기 왜 그래? 각자 원하는 거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당신도 편하잖아요. 기철은 잠시 말없이 연주를 바라봤고 곧 어깨를 으쓱이며 TV를 껐다.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연주는 계속 말을 이었다. 대신 규칙 하나. 서로 핸드폰은 절대 숨기지 말기. 기철의 손이 반사적으로 주머니를 움켜쥐었고 연주는 그 작은 동작을 놓치지 않았다. 기철의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굳어졌다. 왜 갑자기 휴대폰 얘기를 해? 각자 산다는 건 투명하게 산다는 거잖아요.
숨길 거 없으면 보여줄 수 있잖아요. 기철은 대답하지 않았고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연주는 주머니 속 영수증을 꺼내 다시 펼쳤다. 호텔 이름, 날짜, 금액, 모든 게 선명했고 연주는 그걸 사진으로 찍어뒀다. 그날 밤 연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고 기철은 등을 돌린 채 코를 골았다. 연주는 잠들지 못했고 영수증 속 비밀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유를 원했지만 자유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연주는 뭔가 큰 문이 열렸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연주는 문화센터 요가 수업에 참석했고 매트를 펼치며 주변을 둘러봤다.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었고 연주는 구석 자리에 앉아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강사가 들어오기 전까지 시간이 남았고 연주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물을 마셨다. 언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고 연주는 고개를 돌렸다.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매트를 펼치고 있었고 연주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처음이에요. 저는 서미경이에요. 여기 벌써 3년째 다니고 있어요. 미경은 친근하게 손을 내밀었고 연주는 악수를 받았다. 미경의 손은 따뜻했고 악수를 하며 연주는 미경의 눈빛이 유난히 또렷하다는 걸 느꼈다. 수업이 끝나고 연주는 매트를 정리하고 있었고 미경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언니 말투가 교직 출신 같아. 깔끔해. 공무원이었어요. 민원실. 연주가 짧게 대답했고 미경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은퇴하고 제일 억울해요. 평생 남 챙기다 끝나는 거. 미경의 말이 연주의 가슴을 찔렀고 연주는 말없이 미경을 바라봤다. 억울하다는 단어는 연주가 평생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감정이었고 누군가 그걸 정확히 짚어내자 목이 메어왔다. 은퇴하고 뭐 하세요? 미경이 자연스럽게 물었고 연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냥 집에 있어요. 혼자요? 남편이랑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고 연주에게 건넸다. 혹시 시니어 제도약 모임 들어봤어요? 사람도 만나고 돈도 지키고 인생도 배우고. 연주는 명함을 받아들었고 백도현 시니어 자산창업 설계 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연주는 경계심이 들었고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모임이요? 그런 거 사기 많다던데. 미경은 부드럽게 웃으며 연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사기요? 언니가 모르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언니는 똑똑한데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해. 미경의 말투는 다정했고 연주는 뭔가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았고 연주는 명함을 다시 꺼내 내려다봤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언니 같은 분이 꼭 필요한 자리예요. 미경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고 연주와 헤어졌다. 연주는 문화센터를 나오며 명함을 손에 쥐고 걸었고 머릿속으로 미경의 말을 되새겼다. 똑똑한데 과소평가한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고 연주는 뭔가 달라지고 싶다는 욕구가 치솟았다. 집에 돌아온 연주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고 거실에서 기철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을 봤다.
기철은 평소보다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 왁스까지 발랐다. 나 오늘 동창회 나가. 기철이 무심하게 말했고 연주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동창회가 호텔 조식도 해? 기철의 손이 멈췄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셔츠 단추를 채우던 손가락이 굳어졌고 기철은 연주를 바라보지 않고 말했다. 무슨 소리야? 서랍에서 봤어요. 호텔 영수증. 연주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기철은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다. 그건 친구 결혼식 때 간 거야. 평일 10시예요? 기철은 대답하지 않았고 재킷을 걸치며 현관으로 향했다. 연주는 따라가지 않았고 기철이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연주는 소파에 앉아 주머니에서 명함을 다시 꺼냈고 백도연이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다. 뭔가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주는 휴대폰을 꺼내 명함에 적힌 번호를 저장했다. 그렇게 사흘 뒤 연주는 카페에서 백도연을 만났고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연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고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연주는 일어나 악수를 건넸고 도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오연주님 맞으시죠? 네. 미경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공무원 출신이시라고. 도연은 커피를 주문한 뒤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고 화면을 켜며 연주를 바라봤다. 오연주님 같은 분이 제일 위험해요. 연주는 눈썹을 찌푸렸고 도연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제가요? 가족을 위해 잘 참는 분. 그런 분이 은퇴하면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하나만 나타나도 흔들리거든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연주는 뭔가 자신이 투명하게 보이는 기분이 들었다. 모욕감이 들 법한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고 연주는 커피 잔을 들며 대답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는 연주님의 인생이에요. 남편 눈치 볼 이유 없죠. 도연은 태블릿 화면을 연주 쪽으로 돌렸고 자산관리 프로그램 설명이 펼쳐졌다. 연주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용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으로는 기철의 영수증이 계속 떠올랐다. 일단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요. 도연은 명함을 한 장 더 건넸고 연주는 받아서 가방에 넣었다. 카페를 나온 연주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휴대폰을 확인했고 기철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오늘 늦어. 저녁 먼저 먹어. 연주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고 화면을 끄며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기철은 11시가 넘어 들어왔고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연주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기철은 인사 없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연주가 조용히 말했다. 휴대폰 좀 보여줘요. 기철은 걸음을 멈췄고 고개를 돌렸다. 왜? 규칙이잖아요. 서로 숨기지 말기로 했잖아요. 기철은 눈을 가늘게 뜨며 연주를 노려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자 살자며, 간섭하지 말라며. 간섭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규칙이잖아요. 연주는 차분하게 말했고 손을 내밀었다. 기철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다 말고 다시 집어넣었고 그 순간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기철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연주는 일어나 손을 뻗었다. 기철이 뒤로 물러섰지만
연주는 빠르게 휴대폰을 낚아챘고 화면을 봤다. 문자 알림이 떠 있었고 발신자는 미경이었다. 내용이 일부 보였다. 오빠, 오늘은 내 집으로 와. 연주 씨는 모르지? 연주의 손이 얼어붙었고 휴대폰을 든 채 기철을 바라봤다. 기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입술만 달싹거렸다. 미경 씨랑 당신이? 기철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연주는 뒤로 물러섰고 화면을 계속 응시했다. 기철이 버럭 소리쳤다. 너도 그 남자 만나잖아. 연주는 고개를 들었고 기철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남자요? 상담받은 거예요. 근데 당신은 뭐예요? 미경 씨 집에 가는 게 상담이에요? 기철은 대답하지 못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연주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화면을 내려다봤다. 미경. 문화센터에서 만난 그 여자. 친절하게 웃으며 명함을 건넸던 그 여자가 남편과 연결돼 있었고 연주는 숨이 막혔다. 연주는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았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고 대신 차가운 분노가 가슴을 채웠다. 연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걸어갔고 문을 열지 않고 밖에서 말했다. 내일부터 각방 쓸게요. 기철은 대답하지 않았고 연주는 돌아서서 거실 소파에 누웠다. 천장의 조명이 눈부셨고 연주는 눈을 감았다. 미경과 기철, 그리고 백도연. 세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고 연주는 주먹을 쥐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주는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연주는 일찍 일어나 문화센터로 향했고 미경을 찾았다. 미경은 요가복을 입고 복도에 서 있었고 연주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연주는 미경에게 다가갔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따로 얘기 좀 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고 연주를 따라 문화센터 뒤편 계단으로 갔다.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고 연주는 미경을 마주보며 말했다. 언니라고 부르지 마요. 오빠라고 부르는 입으로. 미경의 미소가 사라졌고 눈빛이 차가워졌다. 하지만 금방 다시 미소를 지었고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연주 씨, 우리 나이에 외롭잖아요. 기철 씨가 먼저 흔들렸고 저는 위로했을 뿐. 연주는 주먹을 쥐었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애썼다. 위로가 호텔 조식이에요? 미경은 웃음을 터뜨렸고 계단 난간에 기대며 말했다. 들키면 불륜, 안 들키면 연애죠. 연주는 할 말을 잃었고 미경의 태연한 표정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졌다. 미경은 계단을 내려가며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연주 씨도 도연 씨 만나잖아요. 우리 서로 할 말 없어요. 연주는 그 자리에 서서 미경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고 무릎이 후들거렸다. 계단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울했고 화가 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연주는 백도연에게 연락했고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도연은 연주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연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고 기철과 미경 이야기를 꺼냈다. 도연은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다. 연주님, 지금이 기회예요. 내가 당신 편이 되어줄게요. 연주는 도연을 바라봤고
도연은 화면을 켜며 사업 제안서를 보여줬다. 이건 시니어 대상 공동 투자 사업이에요. 연주님이 보증만 서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수익은 나눠 가지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해요? 보증만요. 실행은 제가. 연주는 화면을 내려다봤고 숫자들이 나열된 표를 봤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도연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연주의 손을 가볍게 잡았고 말했다. 남편이 반대하면 더 해야 돼요. 반대는 늘 당신의 성장을 막거든요. 연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집으로 돌아왔다. 기철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연주는 인사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고 도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남편이 반대하면 더 해야 한다. 연주는 그 말을 되뇌었고 눈을 감았다. 며칠 뒤 연주는 은행에 갔고 대출 상담을 받았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연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대출이 승인됐고 연주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귓속에 울렸다. 집으로 돌아온 연주는 기철에게 말하지 않았고 도연에게 연락했다. 도연은 빠르게 답장을 보냈고 만나자고 했다. 연주는 다음 날 도연을 만났고 서류를 건넸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고 연주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 연주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도장은 찍혔고 연주는 돌아갈 수 없었다. 일주일 뒤 도연은 연주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했고 연주는 카페에서 만나 서류를 받아들었다. 위임장이었고 도연은 설명했다. 제가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해요. 연주님이 매번 오실 필요 없게. 연주는 서류를 내려다봤고 위임인 이름 칸에 백도연이 적혀 있었다. 연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도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믿음이 없으면 사업은 안 돼요. 연주님, 저 믿으시죠?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펜을 들어 서명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도연은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며칠이 지났고 도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연주는 몇 차례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커졌고 연주는 은행으로 달려갔다. 창구 직원은 연주의 통장을 확인하며 무표정하게 말했다. 전액 현금 인출됐습니다. 위임인이 백도연으로 되어 있고요. 연주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은행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연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7천만 원. 대출받은 돈과 지인에게 빌린 돈을 합친 금액이었고 연주는 손이 떨렸다. 은행을 나온 연주는 인도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고 도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연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열었고 연체 통지서가 쌓여 있었다. 이자 만월 300만 원. 연주는 통지서를 손에 쥔 채 계단을 올라갔고
현관문을 열었다. 기철이 거실에 앉아 있었고 연주를 보며 말했다. 너 은행 갔다 왔지?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기철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미경이랑 도연이 같은 차 타고 가는 거 봤어. 연주는 고개를 들었고 기철을 바라봤다. 기철의 얼굴도 창백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연주는 손에 쥔 통지서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게 무너졌고 연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연주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7천만 원이 사라졌고 이자는 매달 쌓여갔다. 기철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연주는 혼자 앉아 손톱을 물어뜯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연주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으로 백도연과 서미경의 얼굴이 계속 스쳤다. 다음 날 아침 연주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고 시니어 투자 사기라는 키워드를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고 연주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려갔다. 비슷한 사례들이 즐비했고 피해자 모임 링크가 눈에 들어왔다. 연주는 링크를 눌렀고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읽기 시작했다. 백도연에게 당했습니다. 위임장 받아가고 잠적했어요. 서미경이라는 여자가 문화센터에서 접근했고 백도연을 소개했습니다. 연주는 손이 떨렸고 댓글을 달았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시간 뒤 답글이 달렸고 박정훈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오프라인 모임에 나오세요. 같이 대응합시다. 연주는 주소를 확인했고 이틀 뒤 피해자 모임 장소로 향했다. 작은 회의실이었고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50대 이상이었고 연주와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연주는 구석 자리에 앉았고 회의가 시작됐다. 박정훈이 앞에 나와 말했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당한 사람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당하면 그건 습관이죠. 연주는 고개를 들었고 정훈을 바라봤다. 정훈은 70대 초반으로 보였고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정훈은 계속 말했다. 백도현과 서미경은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문화센터, 교회, 복지관을 돌며 타겟을 정하고 신뢰를 쌓은 뒤 위임장을 받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증거를 모으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겁니다. 연주는 손을 들었고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 뭘 해야 하죠? 정훈은 연주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기록, 증거, 그리고 말이 아니라 구조로 복수하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연주는 정훈에게 다가갔고 명함을 건넸다. 정훈은 명함을 받아들고 연주의 눈을 마주쳤다. 오연주님, 지금부터 모든 통화, 문자, 만남을 기록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증거를 쌓으세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정훈의 말을 메모했다. 집으로 돌아온 연주는 노트를 꺼냈고 백도현과 주고받은 문자를 캡처하기 시작했다. 통화 내역을 정리했고 위임장 사본을 스캔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연주는 밤새 증거를 모았다. 며칠 뒤 연주는 은행에서 금매로 집을 내놓았고 부동산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다. 집은 빠르게 팔렸고 연주와 기철은 각자 원룸으로 흩어졌다. 이사 당일
연주는 짐을 정리하며 기철을 바라봤고 기철도 연주를 바라봤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고 기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고 박스를 들어 밖으로 나갔다. 기철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연주는 더 이상 기철을 원망할 힘도 남지 않았다. 원룸에 짐을 풀고 연주는 창문을 열었고 좁은 방 안을 둘러봤다. 2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고 부엌과 거실이 하나로 붙어 있었다. 연주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집도 돈도 가정도 잃었고 남은 건 빚뿐이었다. 하지만 연주는 포기하지 않았고 휴대폰을 꺼내 정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증거 모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죠? 정훈은 빠르게 답장을 보냈고 연주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 반격입니다. 연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고 어둠이 밀려왔다. 연주는 일어나 불을 켰고 노트를 펼쳤다. 백도현과 서미경의 이름을 적었고 그 밑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고 연주는 차분하게 다음 수를 준비했다. 며칠 뒤 연주는 서미경에게 문자를 보냈고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 아직도 도연 씨 믿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게 해줘요. 문자를 보내고 연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미경이 답장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연주는 기다렸고 1시간 뒤 휴대폰이 울렸다. 연주 씨, 아직도 그 생각이에요? 연주는 입꼬리를 올렸고 답장을 보냈다. 나 순진해요. 근데 그게 내 장점이잖아요. 미경에게 답장을 보냈고 연주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연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훈이 받았고 연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끼를 던졌어요. 정훈은 조용히 웃었고 대답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사흘 뒤 비가 내렸고 연주는 원룸 창문을 통해 빗소리를 들었다. 휴대폰이 울렸고 서미경에게서 온 문자였다. 도연 씨가 연락 왔어요. 만나고 싶대요. 연주는 답장을 보냈고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언제요? 내일 오후 3시. 장소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연주는 문자를 캡처했고 정훈에게 전송했다. 정훈은 즉시 답장을 보냈고 연주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 준비하세요. 그리고 혼자 가지 마세요. 제가 근처에 있겠습니다. 다음 날 연주는 약속 장소로 향했고 카페 앞에 도착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연주는 가방 속 녹음기를 확인했다. 정우는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고 연주에게 눈짓을 보냈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백도연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연주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연주는 자리에 앉았고 도연은 커피를 밀어주며 말했다. 연주님, 오해가 있었어요. 정리하면 일부는 돌려드릴 수 있어요. 연주는 커피를 들지 않았고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다. 대신 정리 수수료가 필요해요. 소액만. 연주는 화면을 보지 않았고 도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얼마요? 500만 원 정도요.
그럼 2천만 원은 돌려드릴 수 있어요. 연주는 웃고 싶었지만 참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고 연주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빨리 결정하세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연주는 손을 빼지 않았고 도연의 손을 잡은 채 말했다. 근데 도연 씨, 왜 연락 안 받으셨어요? 저 걱정 많이 했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바빴어요. 사업 정리하느라.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럼 계좌 알려주세요. 500만 원 보낼게요. 도연은 눈에서는 빛이 났고 계좌번호를 불러줬다. 연주는 메모했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근데 도연 씨,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미경 씨랑 같이 일하는 거 맞죠?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고 연주는 계속 말했다. 남편이 봤대요. 둘이 같은 차 타고 가는 거.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고 연주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고 도연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하는 거예요? 녹음이요. 증거 만드는 거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연주가 손을 뻗어 막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앉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도연은 주위를 둘러봤고 카페 안다른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봤다. 모두 연주를 바라보고 있었고 도연은 숨이 막혔다. 연주는 계속 말했다. 500만 원 더 받으려고 했죠? 그럼 7,500만 원 사기친 거예요. 도연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연주는 휴대폰을 들어 정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들어오세요. 카페 문이 열렸고 정훈이 들어왔다. 뒤따라 경찰 2명이 들어왔고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정훈이 경찰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경찰은 도연에게 다가갔다. 백도연 씨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도연은 뒤로 물러섰지만 경찰이 팔을 잡았고 도연은 연주를 노려봤다. 너 내 남편도 같이 무너질 텐데? 연주는 미소도 없이 대답했다. 무너질 사람은 무너져야 다시 서요. 도연은 끌려나갔고 카페 안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연주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고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정훈이 다가와 앉았고 연주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하셨어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하지 않았고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렸다. 연주는 눈을 감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며칠 뒤 서미경도 경찰에 출석했고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연주는 피해자 모임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준비했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순 없었지만 일부는 회수할 수 있었고 연주는 그걸로 만족했다. 하지만 연주에게 남은 건 하나 더 있었고 그건 바로 남편 기철이었다. 연주는 휴대폰을 꺼내 기철에게 문자를 보냈고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내일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다음 날 연주는 아파트 주민 회의실을 예약했고 기철에게 장소를 알려줬다. 기철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연주가 앞쪽 자리에 앉아 있었고 주변 테이블엔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기철은 눈썹을 찌푸렸고
연주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야?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고 자리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기철은 주위를 둘러봤지만 어쩔 수 없이 앉았고 연주는 마이크를 켰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조용해졌고 연주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백도현과 서미경의 사기 수법을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철의 얼굴이 굳어졌고 연주는 계속 말했다. 서미경은 문화센터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남편과 갈라지게 만들고 그 틈을 타 백도현이 들어와 위임장을 받아갔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기철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연주가 손을 들어 막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연주는 화면에 사진을 띄웠고 서미경과 기철이 함께 찍힌 사진이 나타났다. 기철의 얼굴이 새하얘졌고 회의실 안 사람들이 기철을 바라봤다. 연주는 계속 말했다. 서미경은 제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었고 그 과정에서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백도연을 소개해 저를 속였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숙였고 입술을 깨물었다. 연주는 마이크를 내려놓았고 기철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철 씨, 할 말 있으세요? 기철은 대답하지 않았고 손을 떨었다. 연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철 앞에 섰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외로웠다는 거 알아요. 저도 외로웠어요. 근데 당신은 도망쳤고 저는 속았어요. 기철이 고개를 들었고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연주야, 미안하다. 연주는 고개를 저었고 뒤로 물러섰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리 각자 살기로 했잖아요. 기철은 대답하지 못했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연주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연주는 듣지 못했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훈이 다가와 연주의 어깨를 두드렸고 연주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끝났어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닦았다. 끝났지만 동시에 시작이었고 연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며칠 뒤 연주는 딸 소라에게 연락했고 카페에서 만났다. 소라는 엄마를 보자 달려와 안겼고 연주는 소라를 꼭 껴안았다. 엄마, 괜찮아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소라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을 거야. 소라는 눈물을 흘렸고 연주는 소라의 눈물을 닦아줬다. 엄마, 이제 엄마 편에 서도 돼? 연주는 미소를 지었고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편이야. 소라는 엄마를 안았고 연주는 소라의 등을 쓰다듬었다. 모든 게 무너졌지만 연주는 다시 일어서고 있었고 소라는 그런 엄마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한 달 뒤 연주는 구청 앞 작은 강의실에서 시니어 대상 무료 강좌를 열었고 첫 수업 날 20명이 모였다. 연주는 강단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오연주입니다. 7천만 원을 사기당했고 집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연주를 바라봤고 연주는 계속 말했다. 위임장 한 장 때문에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연주는 화면에 위임장 양식을 띄웠고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사람들은 메모했고 질문을 던졌다.
연주는 하나하나 답변했고 2시간 동안 강의를 이어갔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고 연주는 강단에 서서 정리를 했다. 뒤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고 연주는 고개를 들었다. 기철이 서 있었고 조용히 다가왔다. 잘했어.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고 짐을 챙겼다. 기철이 가방을 들어주려 했지만 연주는 손을 저었고 스스로 들었다. 기철은 한 발 물러섰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연주야, 나 정말 미안해. 연주는 기철을 바라봤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근데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기철은 고개를 숙였고 연주는 강의실을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연주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기철은 그 자리에 서서 연주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다. 며칠 뒤 연주는 법원에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기철도 동의했다. 두 사람은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지만 말을 나누지 않았고 각자 조정실로 들어갔다. 조정이 끝나고 연주는 서류를 받아들었고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연주는 법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흘러갔고 햇빛이 비쳤다. 연주는 눈을 감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모든 게 끝났고 동시에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연주는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섰고 짐을 내려놓았다. 방 안은 여전히 좁았지만 이제는 연주만의 공간이었고 연주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고 연주는 미소를 지었다. 며칠 뒤 연주는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고 백도현과 서미경의 재판 소식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구속 기소됐고 재판은 다음 달로 잡혔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정훈과 악수를 나눴다. 고생하셨어요. 정훈은 미소를 지었고 연주의 손을 잡았다. 오연주님이 용기 내주셔서 다른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연주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우는 연주의 어깨를 두드렸고 연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석 달 뒤 백도연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서미경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주는 방청석에 앉아 판결문을 들었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연주는 법원을 나왔고 햇빛이 눈부셨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고 연주는 2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연주는 만족했고 그 돈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다. 매달 조금씩 갚아나갔고 연주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했다. 강의는 계속 이어졌고 수강생은 점점 늘어났다. 연주는 매주 수요일 저녁 구청 강의실에서 강의를 했고 사람들은 연주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연주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고 사람들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수요일 저녁 강의가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고 연주에게 손을 내밀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오늘 강의 듣고 용기가 났어요. 연주는 여성의 손을 잡았고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성은 눈물을 흘렸고 연주는 여성을 안아줬다. 강의실을 나오며 연주는 뒤를 돌아봤고 강단을 바라봤다. 1년 전만 해도 연주는 그 자리에 설 줄 몰랐고 이제는 매주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주는 편의점에 들렸고
우유를 샀다. 계산을 하며 점원과 눈인사를 나눴고 연주는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고 연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걸었다. 원룸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섰고 불을 켰다. 방 안은 여전히 좁았지만 이제는 따뜻했고 연주는 신발을 벗으며 미소를 지었다. 냉장고에 우유를 넣고 소파에 앉았고 노트북을 켰다. 다음 주 강의 자료를 준비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며칠 뒤 연주는 딸 소라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소라는 엄마를 보며 말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연주는 미소를 지었고 소라의 손을 잡았다. 그래, 나도 느껴져.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를 안았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연주는 소라를 꼭 껴안았고 눈물이 고였다. 행복했고 연주는 처음으로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마지막 강의 날 연주는 수강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줬고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당신 인생의 도장은 남이 찍게 하지 마세요. 수강생들은 종이를 받아들고 읽었고 박수를 쳤다. 연주는 강단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박수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고 연주는 눈물을 흘렸다. 강의가 끝나고 연주는 강의실을 정리했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연주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게 무너졌지만 연주는 다시 일어섰고 이제는 자신의 발로 걷고 있었다. 연주는 가방을 메고 강의실을 나섰고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정훈에게 문자를 보냈고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늘 마지막 강의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정훈은 답장을 보냈고 연주는 화면을 보며 웃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연주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고 구청 건물을 나섰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연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걸었고 발걸음은 가벼웠다. 연주는 앞을 향해 걸었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뼈저리게 배웁니다. 가장 무서운 순간은 돈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의 결정권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순간이라는 거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무너진 신뢰와 마음은 긴 시간으로만 다시 세워집니다. 그럼에도 기록하고 증거를 모아 다시 일어선 연주처럼 진짜 유산은 속지 않게 해주는 지혜와 무너져도 다시 서는 용기가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댓글 한 줄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